자, 이번 시간 이제 그 문전공 한국사 그 문제풀이 기출문제집이죠. 우리가 그 파트 4지요. 네 번째 거. 국사 선생이 영어 쓰고 있다. 자, 그 조선의 성립과 발전인데 이 조선 전기의 문제편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예습은 다 해오셨을 것이고 이제 책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출문제예요. 또 이상한 것도 보시면서 왜 이걸 아시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페이지가 이제 170쪽, 170쪽에 예, 조선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론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서 맞추기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1번 문제 순서입니다. 자, 이 기역번 보시면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었다라고 돼 있죠. 이 공민왕 때죠. 고려 말 공민왕 때 홍건적의 2차 침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번 봅시다. 한양으로 전도했어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렇죠? 태조 이성계인데 한양으로 전도한 건 1394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 과전법은 언제예요? 공양왕 때예요. 민왕이 아니고 공양왕. 그래서 나라를 개창하기 바로 1년 전에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디귿 리을번 위화도 회군으로 반대파인 최영을 제거했다. 우왕 때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끝났잖아요. 그렇죠? 조선태조니까 니은번이 네 번째 와야 되고 첫 번째는 뭐가 와야죠? 공민왕. 그리고 두 번째 공민왕이 이제 살해당한 다음에 우왕 그리고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 이렇게 되면 기역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니귿 4번에 있죠.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푸시고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조선 왕조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왕조 조선 왕조. 자, 1번 유교적 민본주의를 국가 통치념으로 삼았다. 억불숭유니까 맞고 2번 4대 교린의 외교 정책으로 조선 왕조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했다. 맞고. 그렇죠? 세 번째 고려 정치 사회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새로운 불교 문화를 창조했다. 안 되죠. 3번 틀리죠. 왜 3번이 틀립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억불이에요. 그리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입니다. 근데 지금 뭐 불교를 숭상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봉건적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고려에는 무관을 뽑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와서 문반과 무반 그래서 양반 사회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제 그 페이지 171쪽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미철진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 그를 차지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고 육조를 직접 장악하여 그렇죠 의정부 재상 중심 운영을 국왕 중심 체제로 바꿨다. 지금 보면 이게 육조 직계제인데 태종인지 세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종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 맨 보면 공신이든 처남이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그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처가 식구들을 처단을 해요. 장인도 제껴버리고 그리고 그 처남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막 그러니까 처남도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다 내 앞을 막는 자는 다 제껴요. 그래서 세조가 아닌 태종이다라는 거죠. 자, 1번 공법을 실시해서 오히려 세조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측근 세력들 다 영입을 해서 자신 그 측근 그 왕 옆에다가 두었잖아요. 그렇죠? 1번 공법을 실시해서 전세를 낮추고 공평하게 했다. 세종이죠. 세종 때 그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공법이잖아. 그렇죠? 두 번째 언론기관이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대신을 경제하게 했으니 이것이 누굽니까? 태종이죠. 2번 맞는 건데. 그렇죠? 태종 이방원이죠. 2번 정답. 자, 세 번째 호적 사업을 강화하고 보법은 세조지요. 세조. 그러니까 세조구나 그래서 푸신 분은 틀렸겠죠. 네 번째 보시면 기본 법전 경국대전 편차를 완료하고 반포했으니 성종이죠. 이게 이제 정통적인 우리 전통적인 시험 문제잖아요. 그렇죠? 왕을 하나 주고 이제 풀어라. 그래서 왕이 이제 다 틀리다 하는. 자, 172쪽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왕대의 역사적 상황을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농사직서를 여러 도의 감사와
어이고 이 벌써 뭐 농사직설이 나왔는데 일단 농사직설하면 누굽니까? 세종. 그렇죠, 세종. 세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자. 자, 여러 도의 감사와 주군 부현과 서울 안에 시직, 산직, 이품 이상 관하게 반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실 소주의 여기는 것은 왕정의 근본이므로 내가 매일 농사의 정성을 쏟는 것이다. 세종이네, 그렇죠? 괜히 읽었다. 1번.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했다. 북방개혁적에 큰 업적을 세웠다. 그렇죠? 육진은 이제 김종서를 보냈고, 사군은 그 최은덕을 보냈고, 세종. 그래서 사군 육진 개척 맞고요. 두 번째, 홍문관을 설치해서 관원에게 경영관을 겸하게 했으니 성종이죠. 이것이 이제 맞게 되면 뭐 집현전이 나와야겠지, 그렇죠? 세 번째, 관이를 만드는 천문학이 발전하였다. 당연하죠. 그래서 천문 관측을 하기 위한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었으니 세종 때다. 네 번째, 경자자, 갑인자, 그렇죠, 글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다른 걸 한번 봐보자. 저기 173쪽 한번 볼까요? 173쪽에 16번 순서 맞추기죠. 순서 맞추기. 자, 기억번 홍문관의 설치로 성종이잖아요, 그렇죠? 홍문관의 설치로 성종. 자,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했다. 이것은 이제 정종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의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도평의사사를 폐지했다라는 상대적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아마 정종 쪽으로 이제 보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의정부 설치니까 태종 때는 의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디귿번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경복궁 종묘를 건설했다. 조지요. 그래서 이제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수도를 천도했다고 저기서 받고, 그렇죠? 그래서 궁, 종묘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하게 되고. 리을번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모르겠다, 그렇죠? 태종과 세조인데 떡하니 요거만 나왔으니까 이 둘 다 맞는 걸로 가야죠. 그러면 풀 수 있나 한번 보자. 태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맞네요. 그렇죠? 다행히 이렇게 두 개 다 들어가도 맞는 걸로. 그렇죠? 디귿, 리은, 리을, 기억. 디귿, 리은, 리을, 기억 3번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이제 17번 문제 한번 봐볼까? 17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순서 맞추기는 연도를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순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그 연도에 너무 혹해가지고 연도를 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외우세요. 문화편에 뭐를 더 외우든가. 그래서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 흐름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흐름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흐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예요. 조선전기 왕의 정책. 조선전기라고 하면 태조 때부터 보통 성종 때까지.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그렇죠? 요때 이제 관련된 설명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찾아봅시다. 자, 1번. 태조는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가 갖추어졌다. 맞죠? 그래서 정도전의 개혁 정치죠. 그래서 정도전이 이 태조 때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 자, 두 번째.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맞아요. 왕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강화했다. 맞죠? 그래서 뒤에 거도 봐야 돼. 뒤에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왕권 강화로 돼 있으니까 맞는 거죠. 세 번째. 보통 우리 시험에서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했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앞뒤가 문구가 안 맞죠? 그럼 틀린 건데 이거는 맞게 돼 있다. 세 번째,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돼 있죠. 왕의 권한을 강화하면 육조 직계제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가 틀린 내용이죠. 만약에 이걸 맞게 하고 싶으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줘야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4번
세조는 즉위 후 단종 이후 재상에게 넘겨간 정치 실권을 되찾기 위해서 육조 짓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번 맞고. 자, 5번. 성종은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완성하고 반포했다라는 데서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성종이고, 만약에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조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 잘해야 돼. 우리 시험은요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 그 문제도 그 뒤에 그 맞느냐 틀리느냐 문구 하나 단어 하나 딱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근데 어쩔 수 없죠. 175쪽 20번 문제입니다.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응시는 너무 많아요.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는 예전에 한 10년 전 보면 7급 시험 문제. 근데 요새 7급 시험은 뭐 장난이 아니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175쪽에 20번. 다음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보면 경관직과 외관직을 놓고 경관직의 의정부 6조 그리고 쫙 나와 있고 외관직은 8도 부음업 9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의 그 중앙 통치 체제와 지방 통치 체제를 싹 다 물어본 것이다라는 거죠. 자,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1번. 1번.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속아문을 두어서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하였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이 속아문, 선생님 속아문이 뭔가요? 그렇죠? 이 속아문은 뭐냐면 그 각 조 있죠. 1이래 6조에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속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적어볼까라는 거죠. 자, 2조에 그 내시부가 있고요. 다시 깨끗하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2조에 그 내시부도 있고 그리고 내수사도 있어요. 내수사 이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또 좋죠. 그리고 뭐 호조도 있고 호조의 그 평시서 이런 것들도 있고 세 개만 해볼까요? 예조의 그 홍문관도 여기에 이제 속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문관 이런 것들도 예조에 속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6조의 속아문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속아문에 무엇이 있느냐 요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이제 딱 보시고 속아문 이런 거 가지고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의군부는 고려 말 순군부를 개편한 왕 직속의 상설 사법규 그렇죠. 그래서 왕이 직접 신문을 내서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자, 세 번째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도승지 이하 육승지가 육조를 분담했다. 맞는 얘기. 자, 왕명 출납. 자, 네 번째 왕은 오품 이하 당화관을 임명할 때 오품 이하 당화관 임명할 때 그렇죠. 그러면 사간원과 사헌부 자,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불리죠? 사가 두 개죠. 그래서 양사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오품이하의 당화관을 임명할 때 양사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게 뭐예요? 서경권이죠. 자,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의정부의 재상과 이조 판서의 동의 아니죠. 양사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건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양사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이 서경권. 그러니까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증명이 되잖아요. 자, 26번 갈게요. 한 페이지 넘어 보시면 26번이 나옵니다. 176쪽.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죠. 통치기구. 자, 1번. 의정부가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는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인데 최고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아니죠. 뒤에 6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틀렸어요. 자, 두 번째. 홍문관 집현전의 기능을 했던 거죠. 성종 때.
자,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이것은 사관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틀렸고 뒤에 거 또 볼까요? 관리의 잘못을 규찰하고 풍기 습속을 교정하는 일은 사헌부에서 하는 일인데 다 틀렸다네. 그러면 지금 요걸 만약에 묶어가지고 3, 4라고 한다면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조선의 3, 4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러면 맞는 건데 다 틀린 내용을 섞어놨다는. 참 힘들죠. 자, 예문관은 그 왕명을 제안하고 사초를 기록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문관. 뭐 쉽게 사초 기록이라고 쓸까요? 사초를 기록했던 곳. 자, 춘추관, 예문관과 춘추관은 역사 편찬 기관인데, 그렇죠?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였잖아요. 그렇죠? 대관이라고 불렸어요. 대관은 3, 4잖아요. 틀렸어요. 벌써. 그쵸? 벌써 틀렸고 대관이라 불렸는데 임명된 관리의 신분, 경력들을 심의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이제 서경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뒤에 거는. 그쵸? 야, 뭐가 이게 한 문구를 그냥 뒤죽박죽을 해놔가지고 엄청 헷갈려. 그래서 써드리는 거예요. 예문관은 이제 사초를 기록하는 곳이고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곳인데 대관이라 불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3사인데 3사는 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명된 관리의 신분 경력들을 심의 승인하는 것은 서경권이니까 3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 틀렸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 그렇죠? 네 번째. 지방관은 행정권의 권한만을 이임했어요? 아니죠. 지방관이라고 하면 그 관찰사나 그 수령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행정, 사법, 그리고 또 군사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될 수 없었다. 뒤에는 맞는 얘기, 앞에는 틀린 얘기, 뒤에는 맞는 얘기예요. 뒤에는 무슨 제도예요? 상피제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다섯 번째. 지방 양반들로 조직된 향청은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규찰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라고 되는데 이 향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유양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양소가 폐지됐을 때, 그 경제소가 폐지됐을 때 이 유양소의 이름이 향청으로 바뀌어요. 혹은 향소라고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두세요. 향청이나 향소는 유양소에 대한 내용이구나. 똑같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에 향청, 향소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헤매지 마시라고. 뭐에 대한 내용이다? 유양소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라고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볼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페이지. 자,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래요. 182쪽 한번 봅시다. 182쪽. 182쪽이 51번. 너무 좋은 내용이다. 문제가. 그렇죠? 182쪽에 51번. 좀 지울까요? 좀 더럽죠. 여러분들이 또 칠판 더러운 것도 못 봐요. 또. 깔끔 떠셔가지고. 자, 제가 또 깨끗하게. 에이씨. 됐죠? 깨끗하죠? 자, 182쪽에 이제 51번. 자, 다음 자료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나가라라는 거죠. 자, 신진사대부가 이제 분화되는 거네요. 혁명파, 온건파로. 그래서 이 15세기 세조 때 세조가 계유정난 수양대군 때 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세조가 돼서 훈구파와 살인파로 갈리니 기억보는 무슨 얘기예요? 살인파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이 문제는요. 살인에 대한 내용을 풀어라라는 얘기지요. 자, 가번 볼까요?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층이 될 수가 없지. 훈구파죠. 이들은 중소지주겠죠. 그렇죠? 자, 나번 지방 세력이니까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그렇죠? 도덕, 의리 뭐 요런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살인이에요. 자, 다번. 그러니까 이제 대의명분을 중요시해서 이제 호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시면 되죠. 자, 다번 부국 강병과 왕권강을 통한 증왕집권제 훈구파죠.
훈구, 부국강병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훈구파예요. 과학기술 중시 이런 것들 훈구파. 자, 라번 서원과 양약을 통해서 향촌사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으니 이게 사림이죠. 그래서 그들은 훗날을 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나번, 라번.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정답. 자, 훈구와 사림 됐고요. 또 하나 해볼까요? 184쪽에 59번 문제예요. 자, 여기서 보면 다음 인물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 김종직, 김일송, 그리고 정여창, 김굉필, 김종직, 그리고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추에 수립하려고 애썼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살인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살인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이제 더 한번 봐보자. 1번 대체로 서울에 거주해요? 큰일 날 소리 하죠. 서울은 훈구파죠. 그래서 지방에 거주해야죠. 훈구파가 중앙에 있었고, 자, 두 번째 정치 활동의 목표를 부강병과 민생치안에 뒀다. 이거 역시 훈구죠. 훈구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집권 부국강변 훈구였다. 세 번째,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세력이 훈구죠. 훈구. 그래서 공훈을 많이 세운 사람은 훈구차. 자, 네 번째. 향사례, 향음주례를 보급했고 사창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조금 그 지역적인 특색이 나오잖아요. 향사례, 향음주례, 살인파예요. 그래서 그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지. 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 봐요. 그래요. 그러면 188쪽 한번 볼까요? 이제 살인파 나왔으니까 이제 붕당정치 들어가야지. 188쪽에 4번 문제. 자,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자. 자, 이조전랑직 인명을 둘러싼 대립으로 두 파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김의원 신진 관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쓸까? 자, 그리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 관료는 니은이다라는 거죠. 됐지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어요. 동인과 서인을 구분하는 문제죠. 이조전랑직.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인이 누구라고? 여기 있잖아. 서인이죠. 동인이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수업할 때 아이 창피해. 아이 창피해. 뭐 창피해요. 여러분들 이제 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인, 심의금. 됐다는. 자, 1번. 자, 붕당은 학파의 대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기역에는 대체로 이와 성혼계통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은 동인 세력이죠. 동인 세력은 이황과 조식학파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서인 얘기하는 거죠. 틀렸어. 자, 두 번째 니은은 또 누구 얘기예요? 니은은 그 서인 얘기하죠. 서인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를 건의한 정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난민과 북인 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앞뒤가 다 안 맞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서인은 일단 빼요. 니은분 헷갈리니까 광해군을 세자 책봉하기로 건의했다. 이게 뭐예요? 건조의 문제죠. 자, 그리고 그 정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남인과 북인의 대립이 생긴 것은 동인에서 남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편하네. 그렇죠? 서인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동인 얘기구나. 그렇죠? 그럼 기억이 돼야 되는 거 그렇죠? 야, 복잡하네요. 그렇죠? 세 번째.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는데 엄격했던 기억의 생리는 도덕적 신망을 중시한 주리파와 일치하였다. 그럼 기억번은 이제 동인이라고 했는데 뒤에 그 아랫줄에 보니까 주리파, 이황학파, 동인. 맞네. 네 번째. 그렇죠? 자, 기억은 인조반정을 인조반정은 서인인데요. 니은이니까 틀렸죠. 이런 건 너무 쉽고. 그러니까 이제 막 섞어놓으면 이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시험에서 제가 지금 해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가잖아.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면 여기를 끊어요. 그래서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네. 그럼 틀리고. 여긴 맞고, 여긴 맞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해요. 그 시험장 가시면 꼭 그렇게 푸세요. 제가 꼭 말씀드린 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190쪽. 시간 줄이는 법을 다 알려드리는데. 자, 밑줄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이성계는 태조지요. 즉위 직후에 그럼 태조 때예요.
이성계는 태조 때 사신을 보내서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즉위를 승인해 줄 것과 국호의 제정을 명에 요청했는데요.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내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후 조선은 명과 외교적 갈등은 빚었다라는 거죠. 왜요? 태조 때 그 명과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그 태조가 이제 일단 명나라에 인정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인정을 안 해줘요. 짜증이 확 나죠. 게다가 이제 표적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얘들이 트집 잡죠.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글귀가 뭐 건방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정도전이 또 어떤 거 요동정벌도 추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진법 훈련도 시켰고 그러니까 요런 거에 이제 짜증 났던 이 짜증 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진을 니들이 포로로 잡았는데 그거 명으로 다시 올려. 이거 뭐 이상한 얘기들 막 하니까 짜증이 났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1번.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의 송환을 명의 요구함으로써 생긴 갈등 이런 것도 있었죠. 왜 넘어온 사람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해요. 그렇죠? 지네 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죠? 두 번째, 조선이 명의에 보낸 외교 문서에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는 명의 주장. 이것이 이제 표적 문제. 세 번째. 이성계가 이 이님의 아들이었다는 중국 측 기록을 들러 이게 열받는 거죠. 이 명나라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성계는 이님이 난 자식이다라는 거죠. 이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글귀가 써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열받죠. 이거 내가 이거 제낀 놈인데 말이야. 이게 아들이면 내가 부모를 죽인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그 권문세족인데 그렇죠? 나는 친명파 세력이었는데 얘들 웃기는 놈들이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심해져. 자, 네 번째. 조선의 조공에 대해서 명황제가 내린 회사품의 양의 가치가 지나치게 적은데 따른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없었어요. 뭐냐면 조공의 횟수에 대한 내용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와라. 아니다. 몇 차례 갈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 조공의 양 뭐 요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조선의 횟수의 갈등, 조선의 그 조공 횟수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문제풀이를 한번 더 해보자. 어, 192쪽 한번 볼까요? 192쪽. 빨리 정치편 끝내고 이제 사회, 경제, 문화편 해야 되는데 192쪽 2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고 이런 건 안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20번. 임진왜란 시기에 벌어진 다음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봐라라는 거죠. 임진왜란 순서입니다. 자, 기억번. 왜적들은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쳐들어왔으나 모두 패하고 달아났는데 그때 마침 날이 저물자 왜적들은 서울로 돌아갔는데 권율이 나왔어요. 권율 행주대첩이지요. 행주대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593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4번. 왜적이 복병을 설치해서 우리 군사의 후방을 포위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 크게 패했다. 삼도순변사 신립 탄금대 전투예요. 신립의 탄금대 전투. 충주 전투. 그렇죠. 요것이 이제 배쇄진을 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바로 직후니까 1592년 바로 직후 상황. 4월 이후에 5월 달에 있었겠죠. 자, 다음 벽파장 뒤에 명량이 있는데 끝나야죠. 이 명량대첩은 언제예요? 얘들이 다시 재침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유재란 때란 말이죠. 정유재란이라고 하면 우리가 7년, 97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른다라고 연도를 몰라요? 연도 지워버릴까? 자,
제가 이제 설명을 1시간 내내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 드렸어요? 자, 첨사 정발이 전사를 했고요. 통상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오니까 신립장수가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전사했죠. 신립장수 먼저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주로 피난 가고 그리고 명나라 애들이 그 참전하고 평양성에서 역쟁이 되고 그다음에 권율 행주장 산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휴전협정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얘들이 다시 재침을 해요. 제란이죠. 정유제란. 그 다음에 령량. 그리고 노량 해전에서 끝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3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얘기 1시간 동안 한 게 그냥 재밌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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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연도를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 이걸 왜 드립다 외우냐고요. 도대체가 왜 외우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안 외웠어요? 잘하셨습니다. 괜히 화냈네요. 자, 21번. 연도 외워놓으면 좋지요. 좋기야. 그렇죠? 자, 조명연합군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명연합군과 이순신의 활약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명예의 휴전을 제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진왜란 중에 휴전협정 중이죠. 휴전협정은 1592년에 있었어요. 1592년 막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우리 휴전을 한번 해볼까?라고 그렇다가 재침을 했죠. 얘들이 이제 시간을 벌었던 거야. 자, 나번 보시면 김유, 이귀, 이괄 등 서인이 광해군을 무력으로 몰아냈대요. 이거 지금 인조반정 얘기 한참 뒤에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휴전 때는 선조 때 그렇죠? 인조 반정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광해군 때 그렇죠? 광해군 끝 무렵이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 청으로부터 군신관계 체결을 요구받았다. 그 청나라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병자호란이고 병자호란은 인조가 즉위하고 있을 때니까 이 이후 상황이 되겠죠. 틀렸고. 두 번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를 했으니 광해군의 중립 외교죠. 요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강립을 시켜서. 그렇죠? 이때 광해군이 즉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해군이 즉위하고 저는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후금이 갑자기 이제 커져서 명나라가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백두산 정계비를 숙종 때예요.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그래서 청나라의 목국등하고 그리고 조선의 박권이 가가지고 경계를 딱 삼았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때 가서 이제 배우면 돼요. 네 번째 계해약조. 요건 배웠죠? 이거 언제 때요? 세종 때예요. 세종 때. 그래서 계해약조 시험 잘 나온다고 제가 체크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무역량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세견석은 50척. 그리고 세사미도 200석. 엄청 많이 줬잖아. 굶어 죽지 말라고 대마 도주한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번이에요? 21번에 2번. 그런데도 배움 망덕하게 애들이 쳐들어왔으니까 혼내야지요. 자, 우리가 194쪽으로 갑니다. 194쪽이 31번 문제.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번. 최명길이 말하기를 우리는 비록 망부의 죄인이 될지라도 차마 임금을 망할 땅에 둘 수 없으니 오늘의 화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주화파 얘기죠.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 자, 정훈이 상소를 올려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남에게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어찌 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사직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주장파죠. 아무래도 그 주화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실리를 추구하죠. 현실적이고 좀 실리를 추구했던 쪽이었다. 라면 주전파는 의리, 그렇죠? 그리고 대의 명분 이런 쪽에 이제 강했던 세력이 아니었느냐. 자, 1번. 광해군 때 후금과의 전쟁을 앞둔 정부의 대청이
이게 아니고 언제 때예요? 인조 때죠. 그래서 인조 때 이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병자호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군신관계를 맺자라고 청나라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조정에서 아니 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애들이 쳐들어오고 이것이 불거진 것이 이제 남한산성 안에서 인조가 싸우지를 마시오. 난 항복할 것이오. 이렇게 된 거지. 자, 두 번째 가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가 주아파 북학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 그 북학이라는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가니까 현실 실리 그러면 북학 아니에요. 요것도 역시 주아파도 뭐라고 했냐면 얘들 좋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친해지자, 우리가 굴복하자 이게 아니죠. 기회를 봐서 쳐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이 북학이라는 것은 18세기에 등장해. 18세기 후반에 가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북학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될 수가 없고 이 다음에 바로 인조 다음에 효종이 들어오면서 북벌 개념이 들어오고 그 뒤에 북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나의 입장에서 동조하는 정파는 이후 패전에 책임지고 정권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아니에요. 이들 모두 서인이에요. 이들 모두 서인이잖아. 서인들이 계속 집권하고 있지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번째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청과 러시아 간의 충돌 시 전에 궁사 요청에 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효종 때 있었던 나선 정부. 그렇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청나라를 도와주게 되는 그렇죠? 청나라를 치려고 했었던 군대를 가지고 청나라를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이제 197쪽 우리가 경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경제편. 197쪽 5번 문제. 자, 이 제도를 시행한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네요. 비교적 쉬운 문제. 자, 기억번 전시과예요. 언제? 고려 경종 때 시장을 했다라는 거죠. 시정전시과. 니은번. 자, 노급 신라예요. 그래서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인데 일단 시작한 걸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순서대로 나와야 했다. 그러면 이 시작을 물어보는 거니까 신라로 보셔야지. 그렇죠? 디귿번 직전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세조 때 그렇죠? 현직 관리에게 지급했던 것. 리을번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미음번 공법은 조선의 세종 때지요. 너무 쉽다라는 거죠. 쉬워요. 1번 신라고 두 번째 거는 고려시대 경종이 앞선 시대 공양왕 세 번째 그렇죠. 그리고 조선 세종이 먼저 세조가 먼저요. 그 세종이 먼저죠. 4번 다섯 번째 그렇죠. 이렇게 됐다. 니은 기억 리을 미음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미음 디귿 3번에 있네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놓으세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고려인지 신라인지 조선인지 이것만이라도 적어놔. 그래야 이제 순서를 좀 풀어낼 수가 있겠죠. 8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8번. 자,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가번. 지방관청에서 그 외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를 거둬 관리들에게 나눠줬다. 걷어가지고 나눠줬죠. 관수관급제. 왕은 성종. 아, 시원하네요. 그렇죠? 나번. 국가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비 경제적 마련. 그거 보세요. 과전법이. 그러니까 경제적 과전법에 대한 다른 이유 그 별명은 뭐예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고 지금 써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양왕 때 이런 거. 그래서 관수관급제의 다른 이름은 뭐였다고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다번.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현직 관리 직전법. 조선의 세조.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1번. 가가 실시돼서 국가의 토지 이거 맞네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그대로 맞죠. 그렇죠. 두 번째.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 지방에 한정해서 지급하였다. 그래서
과점법에서 경기 지방에 한정해서 지급했다라는 내용을 경제편에서 했어요. 안 한 것 돌려보세요. 했다고 공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됐어요. 자, 답은 3번. 다가 폐지됨에 따라서 직전법 폐지됨에 따라서 지주 전후제의 관행이 줄기는 왜 오히려 그 증가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지주 전후제 그리고 병작 방수제가 한층 강화되지요. 무슨 이상한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 네 번째 시기순으로 나가다의 나다가 나다가 맞네요. 그렇죠? 4. 네, 시기 순서가 제일 힘들다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시기 순서 이렇게 하면 엄청 헷갈려요. 힘들어. 다 풀어놓고 힘들다. 자, 200쪽 17번 문제 한번 더 가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세제도, 그러니까 수치제도네요. 자, 옳은 것. 자,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년마다 해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1등 전의 척. 그리고 맨 끝에 보면 6등 전의 척. 뭐예요? 전분 6등법. 요거에 대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죠. 하지만 6등법에 대한 문제는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세종 때 시행한 공법이잖아. 그럼 지금 보면 이 세종 때 시행한 전분 6등법. 요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토지의 비옥도. 자, 보자. 기억번. 전세는 풍흉에 따라서 6등급이 아니죠. 이 내용은 뭐예요? 연분 9등법. 연분 9등법이 풍흉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토지 비옥도에 대해서 6등급으로 나눈 거고. 자, 니은번 1등전의 1결과 6등전의 1결은 그 생산량은 같았다.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생산량은 같죠. 토지 비옥도가 틀릴 뿐. 자, 디귿번 거기 보면 디귿번에서 보시면 조세 액수를 1결단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를 내도록 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해가지고 얘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토지 비옥도는 여기에서 보통 이제 1결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갖고 있다. 이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1결 그리고 하나 더 갖고 있다. 그럼 2결이잖아요. 2결. 그런데 연분 9등법에 의해서 여기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4두가 있다라고 하면 28, 8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예요. 리얼번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척은 달라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1등급 토지에서 6등급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과 리얼번 4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7급 시험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사회편을 한번 가볼까? 203쪽이에요. 203쪽 사회편. 1번 문제 들어갑시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자. 자, 15세기는 양천제였고 16세기는 반상제였어요. 그렇죠? 이 내용 이제 체크해 보면서 가보자. 기억권. 법제상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되었다. 이것은 15세기 양천제니까 맞는 얘기. 니은번 중인도 신분증으로 점차 정착돼 반상제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지금 뭐 몇 세기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신분제도니까 양천제 반상제 다 통합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맞고. 디귿번 관영이나 민영 수공에서 종사하는 수공업자들도 상민에 포함됐다. 수공업, 상민은 평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민, 수공업자, 상인 다 포함되잖아. 디귿번 맞고. 리얼번 신분제도가 엄격히 운영되기에 신분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아니죠. 신분 이동은 충분히 가능해요. 법제상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상민들이 평민들이 이렇게 해볼까? 평민들이 시험을 봐요. 과거 시험 그러면 뭘 봐주? 잡과를 보죠. 잡과 와서 하급 관료가 되면 하급 관료는 중인으로 가자. 그러니까 신분 이동은 가능했던 때가 이제 조선. 리얼번이 이제 틀린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한번 바꿔 봅시다. 그래서 몇 번을 들어가 볼까? 206쪽 한번 풀어볼까요? 206쪽에 13번 문제. 자, 다음은 향촌사의 어떤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이건 뭐냐라는 거죠.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며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을 청하게 한다. 사람을 시켜 약정은 뭐예요? 향약 간부라고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향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수업할 때 향약, 간부, 약정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9년마다 하나씩 설립됐고 중앙에서 교수를 파견했다. 이거는 향교를 얘기한다. 두 번째,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선비 평민의 자식은 서당입니다. 세 번째, 불교 신앙의 조직이자 동계 조직으로 향도지요. 자, 네 번째, 풍속교와 향촌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해서 사림의 지위 양상에 기여한 것이 향약이고, 다섯 번째,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인재교육, 향음주례 이런 것들은 뭐였어요? 서원이었잖아, 서원.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문화편 가볼까? 209쪽 12번.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 뭐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지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15세기 때. 누구예요? 태종 때. 그렇죠? 이 회가.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뭡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죠.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자, 됐어요. 이제 1번 볼까요? 세종 때 아니죠. 태종 때라고요. 틀렸고 2번. 원나라의 세계 지도에 한반도 일본 지도를 첨가해서 만든 정확하죠. 요거잖아. 그렇죠? 세 번째.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은 15세기에 1492년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15세기 때 이것이 언제 만든 거냐면 1402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자체 아메리카가 없어.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가 지금 없는 나라인데 뭐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자, 세 번째. 한반도 부분 양성지가 동국지도와 동일한 지도다. 동국지도는 세조 때 양성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이 됐어. 다섯 번째. 이 지도는 동국여지 승남에 수록되어 있다. 이 동국여지 승남은 성종 때 제작된 거고 이게 이제 없다라는. 자, 2번 정답이죠. 자, 이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래요. 그 210쪽 한번 봅시다. 210쪽이 15번 문제. 다음 글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한 왕대에 일어난 내용.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3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3강은 경륜 큰 법률이며 이렇게 점점점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지금 뭐예요? 3강의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3강 행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강 행실도는 누구 때? 세종 때 윤리서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과 설명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자, 1번 궁궐에 신문고를 설치했다. 태종 때지요. 처음 설치. 부활은 영조고. 두 번째, 역대 시와 산문의 정수를 모은 동문서는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 세 번째, 군사제도를 입군제도에서 징관체제로 바꿨다. 세조 때 징관체제예요. 그래서 그 지역 방어체제죠. 그 지역을 니들이 맡아라라는. 네 번째, 일본과 계약조를 맺어서 계약조 엄청 잘 나오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잘 나온다고. 그래서 세종 때 그 1년에 50척 세견선 세사미도는 이제 외웠죠. 200척. 그렇죠? 200석.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3쪽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거. 213쪽에 25번.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 리를 강조했고 주자서 전려 성악 10도 이황. 나. 기를 강조했고 성악 집요 이이. 집요하게 가르치자라는 거지. 그렇죠? 자, 1번. 가의 문인과 성원의 문인들이 결합해서 기호학파는 주기 철학이니까 나번이 돼야 되는데 가번이라고 됐잖아요. 그렇죠? 주기. 자, 그 두 번째,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성격은 가의 주우리 철학이잖아요. 틀려.
자, 가의 사상이 이왕의 사상이 일본의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줬다. 이거 정답. 그래서 이 문구가 잘 나온다라는 거. 네 번째. 나 이는 군주 스스로예요? 아니죠. 스스로는 성악 10도니까 이황이죠. 거기 가가 나와야지. 자, 다섯 번째. 가나 모두 노장 사상은 아니죠. 조식학파예요. 그래서 노장 사상은 조식학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 3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할 때 그 엄청나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론 강의. 그래서 이론 강의 엄청 중요한데 이론 강의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를 차분히 들으시면 지금 보면 문제 같은 거 착착착착 풀리잖아요. 근데 이론 강의를 잘 안 듣고 이걸 듣는다고 봐봐. 절대 이해를 못하죠. 저 양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 그래요. 뭐 그 한번 219쪽 한번 볼까요? 219쪽에 48번 문제. 자, 밑줄 친 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 농서예요. 농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기를 묻고 있다. 자, 농상집요는 농상집요는 원나라 농법서인데요. 그러면 고려 시대 아닌가요? 고려 시대를 풀면 되겠네요.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자, 끝까지 봐야 돼. 자, 농상집요는 중국 화부에 정리한 것으로서 기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서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고 나오잖아. 이에 농사의 경험이 풍부한 각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을 낳는 농법서. 이 농서 이게 뭐예요? 농사 직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푸신 분들 많다니까 의외로 시간이 없으니까 농상집요 끝 와 해가지고 누구 때요? 세종 때잖아. 이 세종 때를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잘못 풀었다라는 안타깝다라는 1번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목류도원도는 15세기 안견 때고요. 안견하면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이때 세종이 즉위하고 있을 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를 독자적으로 낸 적도 있어요. 시험 문제. 자, 두 번째.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은 고려시대 진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윤휴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몰린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17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진경산수와 풍속가. 진경산수와 풍속가 다 18세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조선 전기에 그 문제풀이를 다 했어요. 와, 신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틀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다시 한번 그 이론을 한번 다시 보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론 강의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정리 잘 하시고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조선 후기의 이론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